은퇴를 하시고 배우자는 없으신데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에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34억에서 35억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7천만 원 있고 매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일괄 공제를 5억 원밖에 받을 수 없고요. 금융재산 공제는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 과세 표준이 30억 5천만 원이 됩니다. 3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가 적용돼서 납부해야 될 상속세는 약 1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반포자이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그거 한 채 물려주는데 상속세가 10억 6,500만 원이요? 네, 3분의 1이 날아가게 됐습니다. 상속세 내려고 상속받게 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날리는 이런 경우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세무사님께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TV입니다. 오늘은 조상호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똑똑 시간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에서 상속세 개편 관련 이야기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상속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왔고 최근 논의가 구체적으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현행 최고 50% 수준인 상속세율을 30% 내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더 이상 상속세가 재벌가나 부자들의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되어서 부담을 지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많아졌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상황이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조상호 세무사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요즘 상속세 개편 문제가 왜 갑자기 화두가 됐을까요? 네, 상속세는 그동안 부자들의 세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집값도 상승하고 주가도 상승하고 그래서 중산층에도 관심이 가는 세목이 되었는데요. 지난 6월에는 서울 기준 아파트 평균액이 12억 9,900만 원을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체 아파트가 167만 채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분의 1가량이 평균 가격을 상회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에 집 2채만 보유해도 30억에서 7, 80억 정도까지 상회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닌 중산층의 세금으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 국세청의 국세 통계 포털을 좀 보니까요. 지난해 서울의 피상속인 49,838명 가운데 상속세 과세자가 7,4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1.04%포인트 오른 수치인데요. 2018년부터 웬만한 서울 집 한 채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았나요? 상속세의 이 구체적인 계산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속세 계산법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평가액에서 공과금, 채무 장려비 등을 차감하고 거기에 또 상속 공제를 하면은 과세 표준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율은 1억 이하에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30억이 초과하면 50% 세율이 적용합니다. 상속 공제는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으면 10억까지 공제가 되고요. 배우자가 없으면 5억까지, 그리고 배우자 단독이면 7억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이 있으면 20%까지 공제가 되는데 2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이 넘는 분은 상속세를 내셔야 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5억이 넘으면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일괄 공제 5억 원이랑 부모님의 배우자가 한 분이 계시면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합했을 때 10억 원인데 상속받는 재산 규모가 10억 원 이내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10억 원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일단 상속세는 없는데요. 나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 보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를 가정해 보면 기준 시가가 매매 사례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준 시가가 10억이 안 되더라도 실제 매매가액은 10억 원이 훨씬 넘는 수준일 텐데요. 상속세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나중에 이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곧 상속 시의 기준 시가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납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적더라도 상속세 상담을 하셔서 상속세를 신고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상속 재산액이 10억 원이 안 되더라도 세무 상담을 받아볼 필요는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금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 가격이 12억 원이 넘습니다. 그냥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곳인데요. 공제액 자체가 그런데 너무 낮은 것 같아 보이네요. 이 공제액은 언제 정해졌습니까? 네, 이 공제액은 1997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약 지금 27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일괄 공제는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7년 전에 정해진 거면 그 당시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평당 1,000만 원도 안 될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서울 반포나 압구정 아파트가 평당 1억 원을 호가하거든요. 근데 27년 전에 정해진 공제액으로 계산을 하면 당연히 부자세가 아니라 중산층 세금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세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의 세금이 아닌 중산층의 세금이 될 것 같습니다. 상속공제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7년 동안 계속 고정되어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산 가치는 계속 상승이 될 텐데 그러면 세금도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 순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물가에 연동해서 세율이 바뀌지 않는다면 상속세금만 계속 늘어나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더구나 1주택자가 자녀의 집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속 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과세 표준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분화하고 1주택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그 자산을 상속할 때까지 세금을 유예해주는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럼 저희가 정말 현행 상속세 체계가 중산층 세금이 맞는지 서울 중산층 1주택자 가족의 가상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기업에 재직하던 A씨는 50세이던 지난 2006년에 서울 동작구 레미안 상도 3차 전용 84제곱미터를 5억 6천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퇴직한 A씨는 70세를 앞둔 시점에서 올해 지병이 악화되는 바람에 상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배우자는 없고 자녀 3명만 있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시세가 12억 원 정도 되고요. 금융자산은 7천만 원이 있고 국민연금이 매월 10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이 가족의 경우에는 이 레미안 상도 3차 아파트를 상속할 경우에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네, 복잡한 공제나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12억 원이고 금융재산이 7천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을 1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속세가 비과세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12억 7천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 5억 원, 그리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 원 공제하면 상속세 과세 표준은 7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 30%를 적용해서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1억 6,500만 원 정도가 계산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3명 있잖아요. 그럼 1억 6,500만 원의 상속세가 나올 경우에 세 자녀가 나눠서 1인당 5,500만 원의 상속세를 내면 되는 겁니까? 네, 원칙적으로 받은 한도 내에서 내면 되는데요. 상속세는 연대 납부 의무가 있어가지고 어느 누가 내더라도 증여세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한 명이 자녀 3명 중에 한 명이 그냥 몰아서 증여세를 내도 그럼 무방한 거네요? 네, 상속세를 한 사람이 다 납부를 해도 네. 증여세는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또 다른 사례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하시고 배우자는 없으신데 2009년에 취득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에 자녀 3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취득 당시에는 11억 원 상당이었는데 지금은 34억에서 35억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금융자산은 7천만 원이 있고 매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일괄 공제를 5억 원밖에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는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 과세 표준이 30억 5천만 원이 됩니다. 3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가 적용돼서 납부해야 될 상속세는 약 1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포자이 한 채를 갖고 있는데 그거 한 채 물려주는데 상속세가 10억 6,500만 원이요? 네, 3분의 1이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럼 이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3억 5,5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되게 간단치가 않겠네요? 눈앞에 깜깜하겠죠. 그럼 만약에 이분이 배우자가 생존에 계실 경우에 좀 세금 부담이 좀 줄어드나요? 어떻게 돼요? 네, 배우자가 있으면 좀 달라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25억 5천만 원이 되고요. 세율은 30% 미만이니까 40%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은 약 8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를 또 최대한 받으면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30억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규정을 적용해서 최대한 세금을 줄인다고 해도 5억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은 상속 재산을 또다시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상속세를 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10년에 걸쳐 납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미납 세금에 대해서 지연 이자를 3.5%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여기도 한강변 아파트로 되게 좀 인기가 많은 곳인데 이게 경매로 나왔는데 당시 감정평가액이 3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경매로 나왔나 보니까 상속을 받으시게 된 새 따님이 아파트를 분할하기 위해서 경매에 나온 건데 영등포 세무서에서 상속세로 추정되는 10억 5,300만 원을 근저당 설정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세 자매는 낙찰 금액 31억 원 중에 세무서 근저당권에 해당하는 10억 5,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분의 1씩 나눠 가졌는데 결국 상속을 받는 자녀들보다 국가가 더 많은 유산을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건데 법원에 가야 되고 이런저런 복잡한 절차에 세금은 정말 이 경우에는 약탈적인 수준입니다. 이런 경우가 현장에서 많나요, 세무사님? 해당 사례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이제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국민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 대상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상속세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뭐 남의 일이나 뉴스 속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속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베이비 부모 세대가 노년기, 황혼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 상속이라는 게 참 정말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세금 덩어리를 물려받는 것 같은데요. 이 상속세 내려고 상속받게 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날리는 이런 경우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무사님께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상속세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평생 안 쓰고 안 입고 일궈 모은 재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세금으로 뺏기느니 남은 여생 동안 좀 쓰시고 즐겁게 쓰시고 그래도 자식들에게 남길 재산이 있다고 하면 금융재산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해 두시고 또 컨설팅을 통해서 사전 증여나 상속 재원을 위한 보험, 금융상품 등을 가입하시는 것도 적극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납세자들은 불리해집니다.
상속세가 확실히 부자세라기보다 이제 중산층 세금이 된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금주머니TV는 매월 조상호 세무사와 함께 알쏭달쏭한 세금 문제를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금주머니TV 커뮤니티 게시판과 이메일로도 사연을 받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상호 세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